매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통령의 성공 조건 그 시리즈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참여하게 된 거를 좋아해야 될지,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성공하는 대통령을 보기를 기대를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이번에도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어, 모든 대통령들이 뭐 청와대 비서실의 도움을 받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특히 좀 그런 의존이 좀 심했던 것 같고 그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청와대 정부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질 않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서실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통령의 생각이라든지 대통령의 기호에 모두 다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때로는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생각도 전달이 될 수 있어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정부는 매우 폐쇄적인 형태의 국정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광화문 정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켜지지 않았죠. 근데 광화문 정부의 이야기가 나왔던 그 바로 이유는 갇혀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청와대에 갇혀 있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고 또 매우 동질적인 사람들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자세히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이외에도.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저는 행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관료들이 있죠. 역량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부의 관료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효과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성공하는 대통령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을 보면 청와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안을 단지 집행하는 일만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장관의 역할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텔레비 뉴스에 수석 보좌관 회의는 잡혀도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정말 국무를 다루는 국무회의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약간 진귀한 모습도 지난 정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일단 행정부, 청와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당이겠죠. 집권당. 이 세 개의 축이 균형을 갖고 제대로 잘 돌아가야만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집권당은 집권당으로서 역할이 있죠. 무엇보다 국민들, 그러니까 정책의 소비자들이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집권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이 곧바로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어느 하나의 부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균형 있게 활용해야만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에게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매번 또 반복적으로 이런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 시리즈가
안 나올 수 있을 만큼 앞으로는 그런 성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